안녕하세요. 절세로 비리를 바꾸는 김현애 기사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을 하실 때 작년과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정세법 부분인데요. 두 번째 출산하시는 출생 입양 자녀부터 세액공제가 확대됐습니다. 2016년도에는 원래 출생을 하게 되면 자녀분들이 태어나시게 되면 한 명당 30만 원이었는데요. 둘째 이상 자녀 출생할 때는 50만 원, 셋째는 70만 원.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17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하시는 분부터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기한이 연장되고 한도도 조금 조정이 됐는데요. 기존에 이제 공제율이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15%,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의 경우에는 30%. 근데 여기에다가 전통시장 사용분, 그다음에 정통시장 이용분에 대해서는 40%로 확대가 되었고요. 공제 한도도 조금 달라졌어요. 원래는 이제 일괄적으로 300만 원이 이제 공제 한도였는데 총급여 기준으로 7천만 원까지는 300만 원, 7천만 원에서 1억 2천이다. 그러면 205, 이건 18년도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1억 2천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제 200만 원. 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연봉이 높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연봉이 1억 2천 넘지 않는 분들은 사실은 기존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중고차 구입 금액에 대해서 10%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적용 금액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 구입 금액이 1,600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10%에 해당하는 160만 원을 지출한 것과 같게끔 공제 적용 금액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 한번 중고차 구입 금액이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지를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안 그렇다면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공제를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학자금 대출 갚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17년 1월 1일 이후에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근로자가 학자금 대출에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비 세액공제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7년 1월 1일 이후에 상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에 대해서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는데요. 학생 한 명당 30만 원, 체험학습비라고 하면 수학여행이나 그 다음에 수련활동 등의 비용들이 그렇게 해당이 되는 거고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학생당 30만 원까지 연간 교육비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계좌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도 이 공제 한도가 변경됐는데요. 원래는 이제 400만 원인데 총급여 1억 2천, 그 다음에 혹은 종합소득 금액 1억 초과자의 경우에는 300만 원으로 한도가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1억 2천 넘으시는 분들은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300만 원까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월세 세액공제도 지금 대상주택이 확대됐거든요. 여기에 고시원이 추가됐습니다. 고시원에 지급한 월세액의 관리비 등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한 월세액의 일정률을 공제해준다 라고 해서 원래는 이제 주택과 오피스텔만 해당이 되었었는데요.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월세를 지급했다면 고시원의 경우에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요즘 난임이 문제가 많죠. 그래서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20%까지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 최고세율도 변경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 1억 5천만 원 초과했을 때 38% 구간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5억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40%, 그러니까 연봉 5억 정도, 당기순이익 5억 넘으시는 분들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연봉자들만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1월 1일 이후부터도 최고세율은 더 상향 조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3억 초과하시는 분들은 아마 2017년보다도 2018년보다도 높은 세율을 적용받으실 거예요. 연봉 기준으로 3억 정도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연봉자들이죠. 그래서 그분들만 변경이 되십니다. 네, 그리고 창업벤처기 전문 PEF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창업벤처기업 출자금이 이제 추가가 되었고요. 벤처기업 같은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출자금이 창업, 벤처 전문 PEF에 소득공제가 신설이 되었던 거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벤처기업 투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 확인서를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벤처기업 개인 투자조합 같은 데서는 투자 확인서 발급 요청을 일괄해서 지방 중소기업청에 하게 되고요. 그 투자 확인서를 요건을 검토해서 승인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만약에 이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를 받으시려면 투자 확인서를 발급을 받으셔야 된다.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내년부터는 크라우드 펀딩
요즘 인기죠.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시는 분들은 소득세 감면 대상이시죠. 청년이든 고령자 장애인만 있었는데 경력 단절 여성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재취업을 해서 소득을 지급받으시게 되면 그런 경력 단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소득세 7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직하고 있는 청년분들도 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이신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꼭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이거 노란우산공제죠. 이 노란우산공제도 원래는 300만 원이 한도였는데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그러니까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나머지 금액, 사업주분들의 경우에는 총 매출액에서 모든 필요경비들, 모든 비용들을 뺀 나머지 당기 순이익이 어떤 금액이냐에 따라서 공제 한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노란우산공제를 중간에 해지하게 될 경우에는 가산세가 있었는데요. 그 가산세가 폐지가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작년과 달라진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